이번 아시안컵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대표팀 64년 만에 우승에 이젠 딱 두 걸음 남았습니다. 과연 4강전 요르단전 다시 한번 만나는 요르단은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4강 요르단전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르단 대표팀의 이 아시안컵 이전 피파 랭킹은 87위였습니다. 하지만 이 요르단 대표팀은 사상 최초 아시안컵 4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피파 랭킹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중인데요.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흰 옷을 입은 남성, 요르단 국왕의 아들입니다. 그만큼 이 요르단이라는 국가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아시안컵인데 지난 8강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던 요르단 대표팀은 카노노프 선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지난 2023년 이번이죠. 2023년 아시안컵 전적은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를 거뒀는데 이제 이 무승부가 우리를 상대로 했던 무승부였고요. 사실 이 경기도 거의 잡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4승 1패나 마찬가지인 요르단 대표팀의 좋은 경기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승으로 향해 가는 길, 그 길목에 익숙한 상대가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익숙하지만 우리를 패배까지 몰고 갔었던 그 팀이기 때문에 더욱 이 경기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을 되돌아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자는 카노노프 선수였습니다. 타지키스탄의 선수죠. 이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요르단은 하던 축구를 했습니다. 타이밍 좋은 전방 압박, 그리고 사이드 활용, 빌드업 때 3-2 포메이션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들이 해오던 축구였고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아 들어가던 축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다만 에이스의 활약은 아쉬웠습니다. 첫 경기가 가장 좋았던 알타마리는 아직까지 그 이후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알타마리는 존재 자체로 이 요르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알타마리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 야잔 아이나이마트 선수처럼 좋은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알타마리의 공격력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4강까지 진출했던 요르단 대표팀인데요. 이번 대회 괜찮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아이나이마트 선수는 알리 올완 선수의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한 공백 속에서 영향력을 더 크게 보여줄 예정입니다. 제가 이런 경기 A매치들을 또 다시 돌아볼 때마다 바로 직전 경기를 설명해 드리곤 하는데 이렇게 또 근시일 내에 직전 경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. 지난 경기는 바로 2023년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이었죠.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였습니다. 사실상 조 1위를 판가르는 대결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두 팀이 조 2, 3위가 되면서 그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가 됐지만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경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. 2대2 무승부가 나왔고 야자나 아랍 선수가 이 자책골을 득점해주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결국은 패배할 수 있는 위기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바로 또 이 요르단과의 경기였습니다.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뒷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요. 이 경기 이후 클린스만호는 3차전 16강 포함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지만 결국은 8강에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. 16강, 8강 모두 연장까지 간 끝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 체력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기세는 올라와 있을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. 그리고 이 경기 이후 요르단 대표팀은 바헨생 대 패배를 해서 조 3위로 16강 진출했지만 이라크전에 결국 기적을 써냈고 8강전은 무난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4강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이 후세인 아무타 감독 2023년 6월에 부임을 했습니다. 사실 이 부임 이후 성적 보면 13경기 4승 2무 7패고 아시안컵에서 기적을 쓰고 있다. 내지는 이 엄청난 이 신화를 이룩하고 있는 아무타 감독인데요. 요르단 대표팀은 지금까지 아시안컵 4강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아무타 감독의 지도하에 좋은 전술적 능력 그리고 개인 능력이 극도로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경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 이 모로코 대표팀 감독 시절 아랍컵 8강에 진출한 경력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개인 커리어에서 보면 이 아무타 감독의 4강 진출은 개인에게도 상당히 또 새로운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로 사용하는 건 포메이션 3-4-3인데요. 매우 공격적인 백스리를 운영하고 지공 수비할 때는 또 수비를 해줄 줄 알지만 전방 압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빌드업, 여러 전개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무타 감독의 지도력이 요르단 대표팀에 잘 녹아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난 8강전 선발 라인업 다음과 같은데요. 사실 지난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비교해 단 한 포지션도 바뀐 게 없습니다.
하지만 이 주황색 표시가 있는 선수들은 경고 누적이 된 선수들인데요. 알 아자린 선수 그리고 알리 올완 선수가 그 두 명의 선수들입니다. 이 두 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관전 포인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그냥 요르단 그 자체입니다. 일단 요르단은 사상 최초 4강이라는 결과를 내면서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상황에 좋은 기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르단은 좋은 전방 압박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압박 시퀀스를 잘 만들어내는 이 전방의 3명, 야잔 아이나마트, 무사 알타마리 그리고 알리 올완 선수가 전방에서 잘 눌러주는 편이고, 중원에 있는 2명의 선수들 역시 타이밍을 잘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압박 과정이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빌드업을 할 때에는 백스리 그리고 중앙 자원에 있는 누르 알와워드 선수와 이 14번의 이 중앙 미드필더가 빌드업 만들어내는데, 윙백들은 공격에 좀 더 중점을 두지만 이 5명이 고전하고 있을 때는 이 윙백도 내려와서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. 이 압박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, 짧게 만들어가면서 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보시면 이 타지키스탄전만 보더라도 위기 상황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풀어내서 또 기회를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런 점에서는 요르단이 빌드업 과정에서 자신감까지 가지고 또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. 아쉬운 건 역시 알타말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득점력이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뭐 사실 지금까지 진출한 걸 보면 득점력이 아쉬운 건 맞으나 그 점이 아주 잘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요르단의 최근 경기력은 꽤나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지난 경기 속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겠는데요. 힌트라고 하면 이걸 잘 막아내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끔 또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지난 경기 2대2 무승부였죠. 첫 번째는 일단 치명적인 득점력이 잘 보였습니다. 도미넌스를 잡았을 때 이 요르단이 득점을 몰아쳤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한 번 수비를 잘 해주고 그 위기를 이겨내야 이 요르단 대표팀의 기세가 살아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.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좀 더 집중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 보였는데요.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좋은 요르단이기 때문에 그거에만 눌리지 않고 본인의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하나하나 잘 잡아서 수비를 한다면 지난 경기처럼 아쉬운 또 실점 장면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상대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. 이 앞에 전방 3명 상당히 빠르고, 알리오란 선수가 못 뛴다고 하더라도 이 전방에 있는 자원들은 상당히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점을 준비를 해야겠고, 특히 우리의 백4 이 김민재가 빠진 상황에서 아마 서령우, 김영권, 정승현, 김태환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스피드에서 자칫하면 밀릴 수 있고 그 밀림으로 인해서 실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정신 잘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수비진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역시 경고 누적인데요. 양팀의 경고 누적 총합 3명이 있습니다. 요르단은 알리 올완 그리고 알 아자린 선수가 경고 누적이 됐고요. 한국은 김민재가 이제 경고 누적이 됐습니다. 일단 우리 대표팀부터 보면 결국은 경고 누적 선수가 생겼습니다. 핵심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이 됐다는 점에서 확실히 수비에서 좀 큰 부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점을 잘 헤쳐나가야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결승에서도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만큼 이 백4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. 다만 요르단에서도 주전 2명이 빠졌다는 게 좀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 2명의 선수 모두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 웬만하면 교체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요르단의 핵심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빈자리를 잘 공략해줘야 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다만 이 경기를 잡기만 한다면 결승전에는 휴식한 김민재가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. 상대 수비 공백 그리고 공격 자원 부재를 잘 노리면 이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통해 승리를 거두고 휴식한 김민재와 함께 결승이 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정말로 이제는 딱 2걸음 남았습니다. 이 4강 경기를 잡기만 한다면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향해 또 한 번 9년 만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, 이 경기 꼭 우리 대표팀이 지난 경기에서의 무승부를 그 기억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둬서 결승으로 올라가 우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